예, 안녕하십니까. 호주 여행 지식 가이드 멜번에 산다를 진행하고 있는 멜번에 사는 여행 가이드 손이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는 녹음을 하고 있고, 아마 이 편을 따로 보시는 분들은 이 전편을 한번 마보 디시전에 대한 내용을 듣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마법 판결 이후에 그 원주민이라든지 혹은 그 판결을 원했던 사람들과 기존의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이미 그 땅에 대한 이용권이나 혹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간에 어쩔 수 없이 있을 수밖에 없는 혼란에 대한 내용이 있을 거라는 얘기까지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 혼란을 이제 조정하고 그 합의를 보려고 나왔던 사람이 바로 그 당시 92년에 이 판결이 있었는데 91년 12월에 새로이 수상으로 취임한 노동당의 폴 키팅이라고 하는 정치인입니다. 제가 지금 다음에 요 편을 준비하다가 이제 생각이 나서 아무래도 수상들 이름이 막 나옵니다. 호주에 오래 사셨던 분들은 아마 들어보실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전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제가 한번 그 호주의 현대사를 한번 정리를 할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러니까 호주의 현대사라고 한다면은 제 생각에는 1960년대 월남전에 있었던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2007년 케빈 러드나 아니면은 줄리아 길라드 정도까지. 왜냐면은 그 이유는 또 지금 누굽니다. 그 토니 에버시나 말콤 텀블이나 아니면 지금 스캇 모리슨이나 이런 사람들은 너무 아직 지금 다 정치인 너무 근대 너무 지금이기 때문에 한 길게 오면은 잘하면 간단하게나마 줄리아 길라드 정도까지. 그렇게 되면은 제일 1970년대 초반에 이제 그 맨지스 정부, 그러니까 로버트 맨지스 정부의 막판에 한 23년간의 그 보수 정권을 깨고 들어왔던 고 위틀럼 정부부터 시작해서 제가 그 다음에 말콤 프레이저, 그 사이에 있었던 호주의 정치적인 문제가 있었던 디스미스리라든지, 그다음에 말콤 프레이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노동당으로 정권이 넘어간 게 그 유명한 밥 호크입니다. 작년에 돌아가셨죠. 이 밥 호크에 대한 거라든지, 그 다음에 이 밥 호크를 그 챌린지를 통해서 정말 정치적 개싸움을 통해서 밥 호크를 밀어내고 91년 12월에 국민의 선거로 된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워서 된 사람이 바로 이 폴 키팅입니다. 이 폴 키팅은 그 밥 호크와 쌍두마차였어요. 그래서 밥 호크가 1983년부터 진행했었기 때문에 수상으로 이 사람의 거의 모든 그 정치적인 그 어치브먼트, 업적은 실제로는 이 폴 키팅이 같이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폴 키팅이 91년부터 시작해서 96년까지 5년 동안 프라임 미니스터를 하지만 이 사람이 했던 더 많은 업적들은 실제로는 그 직전인 1983년부터 91년까지 밥 호크와 함께했던, 트레저러로서 함께했던 거에도 무시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96년까지 이 사람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보수 정당 쪽인 연립정부 쪽으로 다시 보수 연립정부로 넘어가죠. 그 사람이 그 유명한 존 하워드입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96년부터 시작해서 2007년까지 11년을 헤쳐드세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007년에 케빈 러드 아저씨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 다음 편에서 제가 이 케빈 러드의 이 소리 스피치에 대한 내용을 잠깐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케빈 러드부터 시작해서는 이제 그 정치적인 구테타들이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케빈 러드를 챌린지를 통해서 밀어낸 게 줄리아 길라드고, 줄리아 길라드가 다시 조금 애매하니까 케빈 러드가 다시 줄리아 길라드를 밀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에서 지고 그 다음에 넘어간 게 토니 에버시입니다. 지금의 그 연립 보수 정권이죠. 이 토니 에버시 또 힘을 하니까 그 다음에 그 말콤 텀블이 또 밀어내서 들어오고, 이 말콤 텀블이 또 이리비리 하니까 지금 스캇 모리슨이 또 밀어내고 들어오고, 이런 정치적 구테타의 연속입니다. 이거를 리더십 챌린지라고도 하고 혹은 스필이라고도 합니다. 요거에 대한 내용은 제가 이 호주의 현대사를 이러한 그 수상들의 그런 집권기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업적을 한번 알아본다면은 대충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요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예를 들어 메디케어,
야, 이때구나. 혹은 와, 우리가 지금 하고 있었던 뭐랄까 그 호주 달러가 변동환율제로 넘어간 게 이때구나. 아니면은 야, 이 호주는 이게 총기 사고가 거의 없던데 이 호주의 총기 규제법이 된 건 언제 이게 이때구나. 라는 것들을 조금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조만간 그 호주의 근대사를 한번 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무슨 얘기하다가 지금 얘기가 좀 샜는데 다시 우리 이 마보 디시전에 따른 그 폴 키팅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사람이 91년 12월에 이 폴 키팅이 수상이 돼요. 근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의 투표로 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 정당 내 커커스를 통해서 밀어낸 겁니다. 폴 키팅을 개싸움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서 뭔가 이제 그 91년 12월에 밀어내고 93년 총선까지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 보통의 경우는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얼리 일렉션을 콜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상이 되면서 야, 내가 이렇게 됐는데 국민들의 그런 뜻을 한번 물어볼게. 그리고 사실은 그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쭉 가죠. 93년까지. 자, 아무튼 그러면서 뭔가 새로운 정치적인 그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때 들고 나왔던 게 뭐라고 할까? 빅픽처라고 하는 한 3가지 정도의 큰 그 뭐라고 할까? 큰 정책적인 비전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제 그런 내용도 제가 다음에 다룰 수 있을 때 한번 쭉 다뤄드릴게요. 잠깐만 살펴보자면은 첫 번째 이 사람이 중점을 줬던 게 원주민과의 새로운 관계 설정이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대외 관계에 있어서 자기네들이 아시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영국이라든지 일단 미국의 그러한 것에서 더 벗어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있는 이 지금 아시아 퍼시픽 지역에다가 더 뿌리를 내리고 관계를 지속 잘 지켜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지금 호주는 영연방에 속해 있는 국가입니다. 일종의 입헌군주제라고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은 이 호주를 대표하는 사람이 거버너 제너럴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을 임명하는 게 영국에 앉아 계시는 우리 엘리자베스 2세 할머니가 임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호주는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그 법적으로는 영국 왕이 지배하는 땅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거를 깨고 보통의 나라처럼 리퍼블릭으로 가자라고 제안하는 요 3가지 텀, 3가지 안을 가지고 빅픽처를 그리면서 나간 게 이 폴 키팅입니다. 그때 첫 번째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원주민과의 새로운 관계 설정이죠. 자, 그렇게 해서 92년도에 이제 6월 달에 이 마보 디시전이 이제 결판이 나서 나오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폴 키팅이 그해 12월에 시드니 밑에 가면 레드펀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저는 못 가봤는데 이제 가볼 생각이에요. 나중에 시드니 한번 가면. 시드니 사시는 분들 혹시 들으시면은 레드펀 알지 뭐 이러실 수 있죠. 레드펀이라는 지역에서 연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유명한 레드펀 스피치예요. 그러니까 폴 키팅의 업적이 많습니다, 사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저보고 만약에 폴 키팅의 업적 중에 하나만 꼽아라 하면 전 이걸 꼽겠습니다. 그 뭐라고 할까, 이 2008년에 나중에 다루게 될 케빈 러드의 소리 스피치가 뭐 이런 원주민들에 대한 사과 연설로서는 훨씬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내용 자체는 물론 케빈 러드 것도 나쁘지 않은데 이 폴 키팅의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굉장히 솔직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을 잠깐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나서 제 주요 내용을 제가 잠깐 설명드리고 그 부분을 제가 예전에 그 유튜브 화면을 제가 요거 바로 연달아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는 이제 영어 시간인데 살짝 그 영어를 좀 할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폴 키팅이 The starting point might be to recognize that the problem starts with us, the non-Aboriginal Australians. 그러니까 그 문제의 시작은 우리가 인정하는 건데, 문제를 우리의 문제를 인정하자는 거죠. recognize 하자는 거죠. non-Aboriginal Australian들의 이거에서 it begins, 이거의 시작은 I think with the act of recognition.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하는 것부터, 잘못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한, 저는 이 포인트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과를 한다는 거는 참 요즘 보면은 우리나라의 정치도 그렇고 사과할 줄을 몰라요. 사과를.
그러니까 뭐 막 비판을 하면은 뭐 예를 들어 여당이 하는 거를 우리나라 현재 지금 정치 돌아가는 걸 보면은 야당이 비판을 하면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라고 사과를 하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더 잘해보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반박할 게 있으면 또 반박하고 하면 되는데 이 사과를 하는 것 자체를 졌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과를 하는 게 아니라 야 우리가 이거 니들은 어땠는데 갑자기 옛날 얘기를 막 끌어옵니다. 니들은 이거 잘못했잖아. 니들은 이렇게 했었잖아. 니들이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이렇게 하자면은 그냥 개싸움 하자는 것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양쪽이 다 잘못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잘못한 게 있다면은 그 자리에서 깨끗하게 인정을 하고 그러고 나서 방법을 찾아가는 게 맞죠. 근데 요즘은 보면은 사과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사회에서. 엊그저께도 또 얘기가 새는데 제가 어저께인가 요즘 그 의정부 고등학교에서 왜 무슨 애들이 졸업사진 찍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게 애들이 무슨 이렇게 얼굴 흑인 얼굴을 한다고 해서 얼굴에다 까만색을 칠하고 나온 거를 또 무슨 한국에 무슨 그 아프리카 출신 연예인이 있나 봐요. 방송하는 친구가. 그 친구가 그거를 좀 비판했더니 오히려 그 친구를 막 그 댓글이나 이런 데서 조졌다고 하대요. 그래서 너가 옛날에 뭐 너도 그러지 않았냐 뭐 이런 식으로 또 하여튼 그것까지는 뭐 그렇다 쳐요. 똑같이 맨날 가끔 일어나는 일이니까. 근데 그 의정부 고등학교라는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그 나온 얘기가 우리는 그러한 그 인종차별을 할 의도가 없었다. 이거밖에 저는 못 읽었어요. 그래서 뭐 어쩌라는 겁니다. 그래 의도는 없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이 없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고등학교 학생들 그걸 선생들이라면은 그거를 바로잡아주지 않죠?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100% 인종차별입니다. 100% 인종차별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런 의도가 있었든 없었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사과를 먼저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애들한테 그걸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벌어지는 인종차별에 대한 것도 가르쳐야 됩니다. 그거는 꼭 애들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부들이 다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그거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인종차별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인종차별주의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무의식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항상 조심을 하고 살아야 되고 그런 일이 있었을 때는 주변에서 그거를 말려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예를 들었던 것 같은데 친구들끼리 막 영어로 얘기를 하다가 농담 삼아 얘기합니다. 야, 너는 발음이 왜 그 모양이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아예 내가 영어를 필리핀에서 배웠잖아. 그러면서 웃어요. 이거 인종차별입니다. 만약에 필리핀 사람이 옆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느낌이었겠는지. 그죠? 그러니까 또 얘기가 좀 샜는데 아무튼 사과하다가 지금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 폴 키팅이라는 사람이 얘기했던 게 바로 가장 중요한 거는 먼저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인정해야 된다는 recognition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recognition that it was we who did the dispossessing, we took the traditional lands and smashed the traditional way of life. 이 말은 우리가 누구냐 그 사람들을 dispossessing 했다는 거는 강탈했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한 거고. 그다음 we took the traditional land. 우리가 그들의 전통적으로 살고 있던 땅을 뺏었고, 그리고 우리가 smashed 그들의 way of life를 traditional way of life를 smashed 깨버렸고, 그죠? 그다음에 계속 나옵니다. We brought the disease. 우리가 병을 가지고 왔고 전염병을. 그리고 and alcohol. 우리가 알코올 술을 들고 그 사람들은 술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술을 가지고 왔대. 그러니까 저는 이 말이 가장 와다. 이게 정확하게 자기네들이 잘못한 걸 얘기한 겁니다. 1도 빼지 않고 1도 더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게 정말 잘못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we committed the murders. 그러니까 우리가 살인을 저질렀다. 맞죠? 1830년대 있었던 타스메니아에서 있었던 블랙 워, 블랙 라인이라고도 하는 그걸 한번 보시면은 이 사람들이 한 수만 명 때려 죽입니다. 이거는 그냥 학살이에요. 제노사이드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we took the children from their mothers. 이게 바로 다음 시간에 얘기할 stolen generation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we practiced discriminations and exclusion. 그러니까 우리가 차별을 시행했고 그 다음에 배제를 했다는 거죠.
It was our ignorance and our prejudice and our failure to imagine that these things could be done to us. 이 말은 이렇게 된 거는 우리의 무지의 소산이고 우리의 선입견에 따른 거였고, 그리고 상상을 해보라. 이런 일들이 만약에 그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느끼겠는, 이런 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한번 직접 들어보고. 자, 이제 폴 키팅 정부는 1995년에 이렇게 되면서 Stolen Generation, 방금 우리가 들었던 그 We Took the Children from Their Mother 이 얘기가 나오죠. 이 Stolen Generation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위원회를 출범시킵니다. 95년에. 그리고 1997년 5월 26일에 이 조사위원회의 결과가 의회에 제출됩니다. 그 조사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케빈 러드가 또 10년 후에 이들에게, 이 스톨런 제너레이션에게 정식적으로 사과 연설을 하게 되는 그러한 쭉 그 타임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의 이름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죠. 스톨런 제너레이션, 자식들을 뺏긴 부모들, 이런 사람들의 보고서가 뭐냐면 Bring them home입니다. 그들을 다시 집으로 데려오자 라는 보고서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뒤에 있었던 스톨런 제너레이션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멜번에 산다 손 PD이자 멜번에서 여행 가이드로 일하고 있는 손이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